별에게 전해줬어. 식당 직원에서 연매출 400억, 와우. 회사의 대표가 되기까지 청기와 타운 양지삼 대표가 말하는 장사와 경영에 관한 이야기, 여기에 브랜드까지 더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요. 임 대표의 책이다웃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이 책 겉표지를 딱 보면서 제가 이 책을 좀 한번 소개해야겠다. 겉표지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일하는 사장의 생각. 맞죠? 사장하면 대부분 일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사장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장의 생각이 뭔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바로 청기아 타운의 양지삼 대표가 얘기하는 장사와 경영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또 여러분 브랜드, 새롭게 어떤 것을 좀 이렇게 뭐 비즈니스 시작하려고 그러거나 뭔가 도전하려는 분들 오늘 집중해 주십시오. 이 책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일하는 사장의 생각은 이제 식당 직원에서 시작해서 연매출 400억 원, 와우. 브랜드를 만든 청기아 대표 양지삼 대표가 전하는 생존 전략. 이게 뭐냐면 보니까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창업보다 더 중요한 건 생존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창업 후에 첫 번째 했던 위기가 무엇이냐. 그 위기 극복의 방법, 그 다음에 나만의 고객을 찾는 과정, 그 다음에 코어 직원을 만드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트레이닝 하다가 일이 다 끝나. 저도 이제 예전에 호주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어떤 회사에서 매니저 이제 일들을 좀 했는데, 그때 보면 새로 직원이 들어오면 트레이닝 시키고 이제 일을 좀 시킬 만하면 또 떠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직원을 만들어라. 코어 근육이 중요하듯이 코어 직원을 꼭 만들었는데, 그런 비결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서 진짜 현실적인 뼈 때리는 조언을 담은 것이 오늘 이 책입니다. 특별히 성공을 향한 조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조언. 이제는 생존의 시대예요, 여러분. 생존의 시대. 수많은 닭집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해도 죄송합니다, 거의 다 망하는 사람들. 100명의 사람이 나는 뭔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4명이 가능하다면 4명. 3명에서 4명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생각만 하고 다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성공할 때 필요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조언인데, 이 책은 이 살아남는 것에 대한 경험담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한다는 거죠. 장사는 버티는 것이 아니다. 매일 개선하는 것이다. 이 표현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임자야. 뭐 버티는 게 그런 거야. 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개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디벨롭먼트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자는 장사는 단순한 창업이 아니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데, 그 살아남는 법을 배워서 내가 실천을 해서 그것을 갖다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양지삼 대표도 단숨에 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 그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을 트레이닝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만들어가고 현재는 이렇게 400억의 또한 대단한데 이런 걸 이뤄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대표가 됐다는 거죠. 창업의 시작이 현실적이었다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현실적이라고, 그러니까 뭐 창업해, 그냥 해봐 기분으로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공은 서두르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배우고 익히고 치열함 가운데서 경험들의 노하우를 쌓고 그걸 실천할 때 이것을 갖다가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성공의 노하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모시던 그 사장, 자기가 직원으로 있던 회사죠. 거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쌓았대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완전한 책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지어주고 내가 매니저로 일을 할 때 거기서 내가 해보고 싶으면 다 해보는 거죠. 왜냐면 리스크가 나는 적으니까. 약간 얌생이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일하면서 7개의 매장을 확장시키는 일들을 해봤다는 거예요. 사장은 따로 있으면 자기가 밑에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장사 체력이에요. 장사 체력. 장사를 하기 위해선 몸에 건강한 체력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마음의 근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것 한 번에 픽 넘어지고 저것 한 번에 픽 넘어지고 이래서는 장사고 사업이고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하자마자 건물주의 계약 종료의 통보를 받았대요. 심지어 청기와 타운은 코로나19로 시작되었던 그 시기에 태어난 브랜드. 와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오래된 회사가 아닌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끝까지 살아나간 죄송합니다. 살아남은 방법을 이 책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 매일 부딪히고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장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기록들, 이것들을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자,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가는 브랜드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책에 보니까 오래가는, 그러니까 반짝했다가 사라지고 뭐 팔고 떠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래가는 창업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창업이 1년, 5년, 10년 뭐 더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태도로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해서 이 책에서는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자, 저자는 가장 먼저 특별한 감각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장사 체력을 길러라. 나의 경험치를 통해서 장사 체력을 길러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사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 기본기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다.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는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다. 브랜드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명확한 컨셉이 너무 중요하지만 손님과의 접점을 통해서 꾸준히 브랜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도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것만 해. 그래서 그냥 그것만 줄기차게 계속 한다고 요즘 시대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고기를 파는 집이야. 근데 고기 파는 집에서 손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냥 고기만 파는 것보다는 또 어떠한 안주들, 또 고기도 그냥 파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형식으로 파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것들을 얻어내면서 그 회사의, 그 가게의, 기업의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기본기를 갖췄다면 다음엔 뭘까요? 실천이죠, 실천. 여러분, 장롱면허 필요 없습니다. 실천입니다. 손님을 한번 오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오게끔, 이게 너무 단골을 잡는 거, 계속 오게 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것들을 위해서 그 손님을 만나는 접객의 기술이라고 그러죠. 접객의 기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신뢰,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 트래픽 관리들, 그리고 또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까지, 난 못해 먹겠습니다 할 때 그럼 어떻게 문을 닫아내냐. 무조건 못해 먹겠다고 포기하고 손 들고 나와서 빚더미에 올라앉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사의 핵심이 요런 파트들에 좀 이제 다루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장사를 단순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의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잘 만들어야 돼요, 이것들을. 그래야지 장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장사를 어느 정도 익혔다면 그 다음에는 경영의 세계로 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게에서 회사가 됐으면 회사에서 기업으로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 거기에는 반드시 매니지먼트에 대한 스킬이 있어야죠. 그걸 경영이라고 하죠. 혼자서 성공하는 사업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업의 성공은 관계의 성공인데, 이 관계의 성공은 결국은 직원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직원이 곧 브랜드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사장이,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 사장이 우리 커스터머들을, 손님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상대하기 때문에 직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인력 관리라고, 이런 파트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직원 관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좋은 직원 채용하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일상에서 틈틈이 써내려간 사장의 생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이다. 운영. 매출이 오르는 순간도 있고 내려가는 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순간이 있어요.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끝까지 가려면 사장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표를 잘 설정을 하는 거예요. 목표. 너무 중요해요. 목표가 없이, 자, 배가 한국에서 떠났어요. 목표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다 다시 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떠났으면, 배가 항구에서 떠났으면 그다음부터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을 하는 겁니다. 폭풍우가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목표를 설정해서 가보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위기 대응 능력이 생기고요. 자기 관리를 또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경험치에 따라서 장사의 철학까지 생기게 되고 오래가는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때 수많은 선택과 고민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과 그 다음에 고민 가운데 남겨진 생각들, 그것들을 잘 가지고 운영을 해라 라고 얘기하죠. 사장이 흔들리면 가게가 흔들린다. 내가 중심을 잡으라. 직원도 손님도 믿고 찾을 수 있는 가게가 되어야 한다 라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정말 현실, 레알이라고 하죠. 레알, 한국말로 레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은 경험의 승부, 2장은 장사의 실천, 3장은 경영의 세계, 4장은 일하는 사장의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챕터를 약간 예화를 곁들여서 여러 가지를 많이 써놨으니까 이런 책들은 뭐 앞에서부터 쭈루루 보기보다는 쭉 목차를 보면서 관심 있는 부분 하나씩 둘씩 보다가 괜찮나 하다가 뭐 앞뒤로 왔다 갔다 보다 보면 금방 볼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책 속에 있는 내용들 한번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사와 경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덕분에 책까지 쓰게 되었지만 사실 예비 창업자라는 말은 그냥 마냥 반갑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나친 예단일지 모르지만 창업을 목표로 삼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업이지 창업이 아닌데 말입니다. 성업, 잘 되는 거죠. 창업은 그냥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목적은 성업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도 장사 한번 해볼까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침없이 장사에 뛰어드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장사를 어려운 이로 바라본다면 경험도 쌓지 않고 무작정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 취업 준비생들을 보십시오. 직장이랑 10년 넘게 학교 교육을 마치고 거기에 개인의 노력을 더한 끝에 얻는 자리 아닌가요? 장사를 의사, 변호사가 되는 전문적인 자격시험이라 여긴다면 지금처럼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지는 못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프롤로그 중에서 장사 쉽지 않다. 장사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장사는 의사나 변호사보다도 훨씬 더 어떤 그 수입이 많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도 너무 쉽게 뛰어들지 마라.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해라. 라는 얘기죠. 자, 요 챕터 재밌었어요. 저는 요 챕터.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하면 좋을까요? 강연에서도 사적인 자리에서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이 잘 아는 혹은 잘 아는 것을 하면 유리하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나는 정작 조개구이 가게에서 5년이나 일하며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했지만 조개구이를 첫 번째 창업 아이템으로 삼지는 않았다. 조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조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경험도 많았지만 조개구이집을 자기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조개는 수족관에 넣어두면 죽는 해산물이다. 몰랐어요, 저는. 조개가 수족관에 넣어두면 죽는 해산물이래요. 그 즉시 원가 계산의 의미가 사라진다. 게다가 조개의 흰선도는 매우 중요하다. 나는 조개를 만져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냄새만 맡아도 조개의 상태가 어떤지 감각적으로 바로 아는데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기가 어렵다. 결국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려면 사장인 내가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매장을 두세 곳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러니까 조개구이집을 하려면 그 조개구이집 매장이 정확하게 있어서 조개의 신성도와 여러 가지를 계속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사장이 아니면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음식이자 조금 더 포괄적인 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고깃집을 첫 번째 창업 아이템으로 택한 이유이다. 다만 배운 것, 해물을 통해서 배운 것을 어떻게든 써먹고 싶어서 고기와 해물을 섞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브랜드를 할 때 첫 번째부터 나는 이것만 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깃집을 하는데 내가 경험이 있었던 해물을 같이 와. 그래서 그걸 그때 고기와 해물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됐다는 거죠. 브랜딩을 어떻게 한다? 만나게 되었다는 거. 자,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 속에 있는 얘기.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냥 있는 것들 갖다 써야지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와 새로운 것들을 잘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브랜드는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와 만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자에게 알맞는 시점이 있다. 처음부터 내가 만들 브랜드의 밑그림을 그리고 컨셉을 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장사를 시작할 때는 대개 생계형 창업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유명 브랜드의 가맹점 혹은 마진이 높은 아이템을 노리거나 주거상권에서 소박하게 장사를 시작한다. 그렇게 경험을 쌓으면 안정적인 궤도에 들었을 때 비로소 나만의 브랜드를 한번 그려본다. 이때는 고객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아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무엇인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가? 그것을 해낼 장사 체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자신만이 답할 수 있다.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내 브랜드를 만나러 갈 때가 온 것이다. 등산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속도다. 남의 뒷모습을 따라가면 힘들고 지쳐서 산에 오르기 어렵다. 빨라야 할 땐 빨라야 하고 느려야 할 땐 느려야 한다. 그러는 와중에 사람들과 맞춰가며 내 속도를 찾아야 한다. 자신의 속도를 알고 조절할 자신이 생겨야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자신만의 속도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남들이 뭐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나는 저녁형 인간이야, 그러니까 모두 다 뭐 아침형 인간을 해야지, 나는 뭐 저녁형 인간을 해야지, 다 필요 없어요. 자신의 생체 리듬과 바이오 리듬을 점검해 보면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을 할 때 효과가 있는 사람은 아침에 하고, 나는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할 때 효과가 있는 사람은 저녁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누가 이렇게 한다고 다 따라하고 누가 저렇게 한다고 다 따라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브랜드는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내가 막 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니즈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다. 이 부분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브랜드를 만들면 뭐가 좋은가요? 이 역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앞에서 브랜드의 장점은 오래 장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확정해서 해석하면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왜? 명품은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없죠? 그러니까 희소 가치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사는 거예요. 브랜드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가는 오르는데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 가격을 올렸더니 손님이 안 온다. 그러면 아직 브랜드가 되지 못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내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청기와 타운 1호점 앞에서 길게 줄지어선 고객들을 보면서 이들 중 누가 나중에 계속 우리 가게를 찾아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우리 브랜드를 좋아해줄 단 한 명의 고객은 누구일까?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 고민을 거듭하다 내린 결정이 결국 나의 선택이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면 약간의 그 소비 금액이 올라가도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그냥 조그맣게 해놓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나쁜 건 아닌데, 정말 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비즈니스까지 가려면 반드시 브랜딩을 하셔야 돼요. 자, 25이 되었을 때였다. 일은 계속하는데 통장에 돈이 모이지 않았다.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일일이 적어 보였다. 담배 사는 돈, 담배 사러 가서 집어든 아이스크림 하나, 과자 하나, 옷 사는 돈도 없으면서 주변 사람들 챙긴다고 밥 사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줄여가다 보니까 그제야 주머니에 돈이 남기 시작했다. 우선 나에게 돈이 있어야 그 다음에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다. 하루아침에 1억, 2억을 벌 수는 없다. 돈은 운으로 바꾸어 보자. 아주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운이 만들어지고 그 운 덕분에 사업이 잘 되기도 한다. 운이 쌓이고 실력이 쌓아야 내게 오는 운을 잡을 수가 있다. 도대체 나는 운이 없는 것 같지만 작은 운조차 차곡차곡 쌓아보자. 자, 작은 운을 쌓는 연습이라는 챕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종잣돈이라는 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나한테 투자할 사람이 없어. 아니요, 그 아이디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다 합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뭐 이런저런 생각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필 뒤에 지우개 붙어 있는 거, 그거 처음에 했던 사람이 자기 연필에다 그 지우개를 묶어서 쓰는 거를 갖다가 누군가 보고서 뭐 저걸 저렇게 묶어 쓰지, 처음부터 저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만들어서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누가 투자만 해주면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실천해 할 만큼의 어떤 능력치 또한 본인의 역할입니다. 자, 트렌드가 당당히 먹고 사는 문제라면 트래픽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매출을 결정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누가 트래픽을 많이 가졌고 지금 누가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트래픽을 올릴 수 있을지 네이버 데이터 앱이나 구글 트렌드에서 데이터를 꾸준히 살펴보고 나만의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 트래픽도 트렌드처럼 터지는 채널이 시시때때로 변한다. 하던 대로 했는데 어느 순간 터지지 않는다면 키가 달라진 것이다. 그 키를 찾아내는 것이 사장의 역할이다. 시시때때로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점검해보자.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의지가 있는가? 깨진 독에 물을 부을 만큼 내 아이템이 건강한가? 트래픽을 유지할 만큼 자신이 있나? 매출을 잡고 싶다면 트래픽 관리를 하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주식도 뭐 그러잖아요. 요즘 뭐 뉴스에서 잠깐 봤더니 우리 트럼프 아저씨께서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치셔가지고 뭐 미국 주식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또 뭐 이거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것처럼 어떤 흐름이 있는 것처럼 장사도 흐름이 있으니까 그 흐름 자체를 갖다가 잘 간파하고 분석해서 해라. 그러니까 보니까 책에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장이 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원들 시켜놓고 놀 생각하지 말고 사장은 계속 생각하고 일하고 다음 스텝을 가지고 제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번에 또 다른 챕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면접에서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좋은 직원과 좋은 사람을 헷갈리는 것이다. 사람을 기준으로 두면 좋은 직원을 뽑기 어렵다. 면접은 멋있는, 눈에 띄는 삶을 살아온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지 생각하기보다 어떤 일을 맡길지부터 정해놓고 그 일에 맞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게 낫다. 가령 점장을 구할 때는 직접 직원들을 관리해 봤거나 누군가를 성장시켜본 경험이 있거나 작은 조직을 주체적으로 운영해본 사람이 적합하다. 큰 조직에서만 일한 사람은 분업화에 익숙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낼지 몰라도 나머지 것들을 배워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좋은 직원을 어떻게 뽑을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가만히 주변에 보면 그 사람 참 사람은 좋은데 일을 못해. 그 사람은 회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는 친구 관계나 가정에서 좋은 거지 일할 때는 일을 잘해야지, 일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 뽑을 때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조심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챕터 정도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횟집과 고깃집은 같은 장사이지만 전혀 다른 시스템을 으로 돌아간다. 원가율을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써야 할 인원수가 다르다 하지만 측정할 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무슨 음식을 팔던 얼마나 깨끗이 청소했는지 측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매장에 재고 상품을 얼마나 둘 것인지 측정 기준이 될 수 있다. 측정 기준은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로도 이어진다. 가령 인건비를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인가, 오늘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지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맞게 인건비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인건비에서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은 아르바이트생과 직원의 비율이다. 코스트는 어떤가? 비가 많이 내리면 채소값이 많게는 3배가 오른다. 기후 문제는 우리가 관리할 수도 없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비용을 마냥 올릴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해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2가지. 이 가격을 적정한지 아닌지 점검하고 이 정도의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업무를 쪼개보면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보인다. 장사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이거 안 되는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넋 놓고 있지 말라는 얘기죠. 자, 오늘 여러분 일하는 사장의 생각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자, 장사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외식업에서는 더 그렇겠죠. 여러분들 혹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도 성공하는 사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 대표의 책의 아웃은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해 주시고 해드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화이팅!